안녕하십니까. 구강외과 전문의 이승현입니다. 오늘부터 덴탈빈에서 국소 마취 관련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강의의 테마를 제로페인으로 잡아봤는데요. 서울에서 일하시는 원장님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로페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희화화해서 제로페인으로 해봤는데요. 저희의 목표는 이제 무통, 아예 통증 없이 마취를 할 수 있게 하는, 그걸 마취를 하고 또 통증 없이 치과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라서 꿈을 크게 잡고 제로페인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무통 마취 하지만 어떻게 통증을 전혀 못 느끼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통 마취라고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되니까 무통 마취 제로페인 오늘부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짤들 많이 보시죠. 치과 의사를 조금 거짓말쟁이로 희화화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환자들은 항상 이렇게 치과 의사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항상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로 나오죠. 드라마에서도 맨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치과 의사는 바람둥이 아니면 거짓말쟁이. 이런 게 다 어쨌든 마취에서부터 또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과 마취는 사실 통증성 진료에, 치과 진료는 통증성 진료에 있어서 마취는 가장 시작할 때 환자들이 이제 이 원장을 평가하는 가장 큰 척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원장 아프게 하나 안 아프게 하나 보자 하는 환자도 있을 거고, 약간 이제 여러 명이 있는 병원에서는 간혹 솔직한 환자들이 저 원장님은 마취 안 아프게 해주시던데 이 원장님은 너무 아프게 해주시네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 수 있을까요? 항상 고민이 됩니다. 저는 항상 뭔가를 시작하거나 이제 조금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할 때 뭔가를 사고 시작해요. 지르고 시작해요. 운동이나 캠핑이나 요리나 다 그렇죠. 심지어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할 때도 책이랑 이런 거 다 사고 시작했어요. 미니멀 라이프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무통 마취도 그러면 이 보시는 기구들을 다 지르고 사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보시는 기구들은 무통 마취기라고 하면서 이제 시중에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다들 좋은, 기전이 다 차이가 있지만 다 좋은 제품들이에요. CCLAD라고 하는 정식 명칭인데 컴퓨터 컨트롤드 로컬 어네스테틱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진동을 이용해 가지고 환자분들이 마취 주사가 자입할 때 조금 안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트라오세우스, 골을 드릴링해서 뚫어서 골 내강에 이제 마취액을 주사하는 방법도 있고, 니들 프리 인젝션이라고 해가지고 CO2로 점막에 마취액을 팡 분사시켜서 순간적으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다 사면은 저희가 이르는 무통 마취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강의 더 할 필요가 없겠네요. 원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이 뭔지를 잘 아셔야 이런 기구들도 더 잘 사용하실 수 있고, 사실 이런 기구들도 다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우리가 원리를 잘 안다면, 원칙을 또 지킨다면 조금 더 무통에 가깝게 이 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앞에서 봤던 고가의 장비들도 어떤 베이직 프린시플,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고통에 공감해주고, 그리고 천천히 적절한 용량으로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에 주입을 하고, 그 외에 어떤 디테일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한다면 무통 마취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공감, 저는 이걸 어떻게 마취를 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공감, 환자의 고통과 두려움에 공감을 하고 천천히 주입하고 적절한 용량으로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에 주입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외의 디테일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감이 뭐냐? 어떤 책에서는 저희가 뭔가를 잘 알고
어떤 지식에 더 접근할수록 그거를 이제 소비하는 사람들이랑은 이제 멀어진다고 해요.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데 이게 임상에 오래 있게 되면 환자분들의 고통을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통 마취, 국소 마취를 할 때도 환자들이 아파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환자분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무통 마취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알아보면 저는 SPA라고 이제 제 나름 이제 말을 붙여봤는데 천천히 용량을 천천히 주고 적절한 용량을 사용하고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에 주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무통 마취기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마취액을 천천히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선생님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카틀리지를 몇 초 만에 주입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한 카틀리지 쓰는데 30초 이상 걸리시는 분들 잘 없으실 거예요. 현재 출시되는 CCLAD 무통 마취기는 한 카트리지 쓰는데 길게 설정하면 250초, 짧게 설정하더라도 1분 정도 걸려요. 마취 시린지 들고 1분 이상 주입하는 거 가능하시겠어요? 근데 하셔야 돼요. 쉽지 않겠지만 천천히 주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러버 스탑이 덴탈 카틀리지 러버 스탑이 들어가는 게 눈에 이렇게 보이면 안 돼요. 이렇게 이동하는 게 눈에 보이면 안 되고 정말 천천히 들어가야 환자분이 통증을 좀 덜 느끼세요. 적절한 용량. 저희는 마취가 잘 안 되면 바로 이제 위생사분들이나 다른 저희 도와주시는 보조 인력에게 한 카틀리지 더 주세요. 이렇게 금방 얘기하죠. 쉽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한 카틀리지를 더 쓰면 환자분들에게 이어는 사이드 이펙트는 더 늘어나요. 독성, 시스테믹 톡시시티, 전신 독성이랄까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죠. 하트레이트 뜨고 어떤 환자분들은 페인트 막 정신 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너무 마취 시간이 오래 가죠. 생각보다. 그래서 너무 적절한 용량보다 너무 과도한 용량을 쓰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에 찔러야 자입을 해야 원하는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방법론적인 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들 디테일들을 많아요. 사실 무통 마취기들은 이 디테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니들 얇은 거를 사용한다던가 뭐 온도, 마치 카틀리지의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춘다던가 게이트 컨트롤 시오리를 이용해서 접근을 한다던가 진동을 줘가지고 환자분의 그 점막이나 이런 데에다가 다른 통증을 준다던가 해서 통증을 좀 줄일 수 있고 접근 위치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디스탈 먼저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점차 메지알 쪽으로 오게 되면 조금 더 환자분이 통증을 덜 느끼실 수 있죠. 네. 자,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마취의 종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전달 마취, 치면 마취, 도포 마취. 전달 마취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이거 웬만한 이름들은 다 아시죠? 위에 상악에 있는 것들은 슈페리어 알베올라 너브에서 분지되는 전상치조, 중상치조, 후상치조 신경이 있고 대국의 신경, 소국의 신경 있고 밑에는 하치조 신경, 설신경, 뭐 협신경 이런 거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그런 신경들, 이름이 있는 신경들을 마취하는 거를 전달 마취라고 해요. 이제 그거 외에 치면 마취는 그냥 어떤 에어리어, 그 신경이 분포된 지역을 마취하는 걸 치면 마취라고 하고, 도포 마취는 말 그대로 이제 스킨 쪽, 더 얇은 천층 부위를 마취하는 것을 도포 마취라고 해요. 그래서 전달 마취, 치면 마취, 도포 마취를 나누는 정의는 어느 정도 마취가 되느냐, 마취되는 영역의 차이예요. 마취되는 분포되는 크기의 차이예요. 전달 마취가 가장 넓은 부위를 마취하고 치면 마취는 그거보다 좀 작게, 도포 마취는 가장 천층 부위만 마취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달 마취는
장단이 있죠. 명확한 장단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민 마취에 비해서 훨씬 더 광범위하고 긴 시간 동안 마취를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특징은 단점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원치 않은 부위까지 마취가 된다거나 너무 긴 시간 작용한다거나 그런 거는 치과 마취에 있어서는 딱 정확하게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위 발치하고 나서 이제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혀까지 설신경 마취를 같이 하기 때문에 혀까지 마취가 돼서 이제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다가 혀를 같이 깨무는 경우도 많죠. 특히나 이제 양쪽 아래 거 뽑으신 38, 48 뽑으시는 분들은 양쪽을 한꺼번에 마취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죠.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거나 너무 긴 작용 시간을 주는 거는 전달 마취의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 마취의 장점으로는 또 수술 부위에서 조금 멀어요. 신경 너브의 위치 자체가 신경의 위치 자체가 수술하는 부위에서 멀기 때문에 뭐 우리가 수술하는 부위의 조직 변성을 예방할 수 있고 뭐 독작용이나 감염 발생 가능성을 조금 낮출 수 있죠. 그리고 여러 번 찔러야 되는 자입 횟수를 감소시킬 수도 있어요. 또 단점으로는 수술 부위에서 멀고 너브에 가깝기 때문에 신경에 가까운 부위에 찌르기 때문에 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이랑 같이 주행하는 하치조 신경 같은 그런 경우에는 혈관 내 마취액 주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스테믹 톡시시티 전신적인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자, 치민 마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민 마취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천층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알아볼게요. 가장 천층, 가장 얕은 부위만 마취하는 것을 점막하 주사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치아를 마취하려는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연조직 처치하려는 생각으로 연조직만 처치하려고 예를 들어 뭐 바이옵시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경우에 점막하 주사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골막 주위. 점막하 주사법보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골막의 상방이나 아니면 굉장히 근접시켜서 마취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상악치아 모든 부위와 이제 하악 전치부 같이 이제 치밀골이 굉장히 얇거나 굉장히 작은 부위에 적용을 하게 되면 치밀골을 뚫고 이 마취액이 근막을 넘어서 치밀골을 뚫고 치아까지 마취시킬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하악의 전치부를 제외한 구치부처럼 이제 코티칼이 두꺼운 부분이라거나 이런 데는 마취가 잘 안 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골막하 주사법이에요. 골막이라는 단단한 층을 뚫고 마취제가 직접 축적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골막 주위 주사법보다는 훨씬 더 이 코티칼 안쪽, 치밀골 안쪽으로 마취제가 주사되기 더 용이한 방법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골막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 안으로 주사침이 들어갈 때도 아파하고 그리고 주사액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팽창이 되면서 환자분이 많은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골막하 주사법이 있고 통증이 꽤 큰 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골래 주사법이에요. 치과 치료 시 골래 주사법은 특정한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치밀골을 뚫고 해면골 내에 마취액을 자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만 들어도 막 뼈를 막 뚫으면 아프다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아프지는 않다고 해요. 먼저 이제 파필라나 주변 치관 유두나 치은을 먼저 마취하고 최대한 덜 아프게 마취하고 점차 들어가서 니들 드릴링을 해서 해면골 내에 마취액을 자입하는 방법이에요. 멘탈 포레이먼이나 이제 상악동 천공 같이 조금 해부학적 구조물 상에 이제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는 접근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악 구치부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사실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또 너무 흔치 않겠지만 너무 이제 하악 구치부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하방으로 찌르게 되면 너브 캐널, 만디블러 캐널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고요.
생각보다 트라우마틱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아프지는 않다. 하지만 사이트, 우리가 이용하는 사이트는 조금 제한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이 골래 주사하는 이 무통 맞추기 판매하는 회사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지만 꽤 비싼 편입니다. 그 다음은 치조골간 중경내 주사법이에요. 인터셉탈 인젝션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나 청소년 같이 아직 치밀골이 발달되지 않은 다공성 약간의 그런 셉탈월에다가 주사를 하고요. 많이 주사하지도 않아요. 1, 2mm 정도로 자입하고 한 0.3, 4mm 정도 마취하면 됩니다. 근데 이 마취되는 영역이 생각보다 조금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셉탈본의 앞뒤 치아 정도 마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측은 막내 주사법인데요. PDL 스페이스 안에 이제 마취액을 주사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사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처럼 PDL 스페이스가 얇아져 있는 분들, 또는 특히나 남자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조금 쓰기 힘든 방법이에요. 니들이 잘 안 들어가요. 27게이지 이상의 얇은 주사침을 넣고 자입을 해야 되고, 일단 그 작은 딱딱한 공간 안에 마취액이 주사되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분들이 많이 아파하세요. 그래서 발치나 뭐 엔도 수술할 때 일단은 국소 마취 다른데 뭐 블럭 마취랑 치밀 마취 다 하고 난 다음에도 환자분들이 드릴링이나 이런 하이스피드에 시린감이 있거나 아파하시면 그때 이제 2차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 마취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아프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보시는 기구 같이 저런 이제 측은 막내 주사법만을 위한 기구도 나오는데, 이거는 압력을 조절을 해서 조금 마취액이 덜 빠르게 들어가고 또 약간 그 압력을 조금 낮춰서 들어가게 해서 조금 페인이 덜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진짜 마지막 방법인데, 인트라펄팔 인젝션 치수내 주사법인데요. 이제 이 앞에서 말한 대부분의 그 방법으로도 환자분이 계속 아파하시면 이 방법밖에 없죠. 조금만 참으세요 하고 치수 뚫을 때까지 좀 환자분들 진정시키고 빠르게 치수를 하이스피드 버나 로우스피드 버로 뚫은 다음에 그 치수 안에 이제 마취액을 주사하는 거예요. 사실 마취액 아니고 이 상태에선 그냥 셀라인만 주사해도 환자분들은 대부분 통증이 없어지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이제 이게 당근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딱 그 치수내 펄팔 인젝션으로도 마취가 다 되는데, 이 다근치 같은 경우 상악 구치부나 하악 구치부 루트가 여러 개, 캐널이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마취를 캐널마다 해줘야 마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치수내 주사법 까지 오는 경우는 대부분 치아에 염증이 엄청 심하거나 펄프 내에 염증이 엄청 심해서 웬만한 그런 마취액이 신경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캐널마다 또 다 마취를 해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감염이 다 따로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1강은 여기까지고요. 저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이 오늘 보는 거는 그냥 이렇게 개론, 크게 어떤 게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다면, 다음 강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취해야 되는 부위의 신경, 해부학적 구조도 알아보고, 그리고 방법론적인 강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